대왕 문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이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25에서 30kg 사이입니다. 요거는 돌밭에서 하는 문어다. 왜냐하면 먹이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 붙어 있다가 먹이 활동하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문어는 동해 먼 바다에서 조업해온 피문어입니다. 문어가 더 살이 야물고 맛이 더 달고 그래요. 살이 야물어가지고. 그날 들여온 문어는 즉석에서 뜨거운 물에 삶아줍니다. 지금 선물 삶는 거는 한 10분 삶고 나서 한번 만져줘야 됩니다. 문어의 크기에 따라 익히는 시간을 조율해 줘야 한다는데요. 약 10분간 문어를 익히면서 반복적으로 솥 안을 저어줍니다. 익으라고. 잘 익으라고. 밑에는 잘 익지만 위에 여기 뭉쳐있는 부분은 잘 안 익어요. 이 부분이 잘 안 익어서 눌러줘야 돼요. 동해안 대문어는 익혔을 때 붉은 빛이 난다고 해 피문어라고 불리는데요.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저어주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눈이 열기가 올라오면 눈이 익을 정도로 눈이 건조해서 자기 전에 냉 마사지 하고 자야 돼. 안 그러면 다음날 눈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사계절 내내 뜨거운 불 앞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드디어 문어 삶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운 붉은 빛으로 골고루 잘 익었네요. 이렇게 익혀낸 문어는 식혀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칼집을 넣어준답니다.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삶고 난 이후에는 칼집을 넣어줘야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작업. 잘 익혀낸 문어를 볼 때면 보람을 느낀다는군요. 항상 삶아놨을 때 뿌듯하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어 조업이 한창이라는 강원도 강릉의 영진항. 해가 뜨기 전 문어잡이 배의 출항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근해에서 조업을 한다는데요. 오늘 병포 앞으로 갑니다. 2시에만 35m, 30m. 며칠 전 미리 뿌려놓은 통발을 찾아가는 길. 어장에 도착하자 불빛을 비춰 통발의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네, 저희가 맞아요. 이건 언제 지금 넣는 거예요? 이거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거의 7일 기준으로 거의. 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걷어요. 바다 위를 찬찬히 살펴 통발의 위치를 표시해둔 부표와 깃발을 찾습니다. 양망을 준비하며 만선의 기대를 해보는데요. 기대 반, 설렘 반, 뭐 그런 거. 많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안 잡히면 또 괜히 서운하고 막. 통발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이제 끌어올릴 차례. 통발을 연결해 놓은 줄을 천천히 끌어올려 줍니다. 일주일간 바닷속을 누볐던 통발. 그런데 처음부터 비어있는 통발이 올라왔네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아, 한 틀에요? 예. 저희 이거 120개요. 오늘 3개 합니다. 그럼 360개. 이제 양망을 시작했으니 실망하긴 이르죠. 다음 통발에서 그리 크진 않지만 문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던 대문어와 닮은 듯 다른 모습인데요. 피문어야. 피문어? 대왕문어라고 그러죠? 네. 피문어 같은 경우는 돌문어랑 좀 틀리게 바위 틈 그런 데서 살아요. 돌문어의 경우 주로 남해에서 잡히고 동해는 피문어의 주산지랍니다.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게 큰 문어 아니에요. 크면 얼마나까지 큰데요? 큰 거는 20kg, 10kg 막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동해안에 서식하는 피문어는 다 자라면 무게는 최대 50kg, 크기는 성인의 2배까지 커져 대왕문어로도 불리는데요. 짬이라 부르는 바위 지대를 좋아해 수시로 몸 색깔을 바꿔 자신을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 조업에 희망을 밝혀주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통발을 당기는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텅 빈 통발들 사이로 반가운 작은 문어 한 마리가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방생 사이즈. 600g 안 돼서 다 놔줘야 됩니다. 커서 와라! 좀 아깝겠어요. 아, 별로 안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저에서 잡힐 거니까.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600g 미만의 문어는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문어를 잡기 위해 뿌려둔 통발이지만 심심치 않게 다른 어종들이 걸려들기도 하는데요. 대상. 얘는 뭐예요? 성대 같은데 잘 안 먹어요. 대부분 창거리로 사용된답니다. 통발에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꾸럭도 잡히고, 놀래미도 잡히고, 장어도 잡히고. 양망 작업 중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다른 배에서 뿌려둔 통발과 줄이 엉켜버린 건데요. 조업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랍니다. 줄을 끊어낸 후 다시 연결시켜 바다로 던져주는데요. 꼭 묶어줘야 돼요. 한 줄 잃어버리면 손해가 어느 정도 나겠는데요? 거의 100만 원? 통발을 당기는 양망 작업을 하는 사이 한쪽에서는 투망 준비가 한창입니다. 통발 안에 미끼로 쓸 물고기를 넣어주는데요. 아, 정어리. 정어리? 예, 예. 이게 그 물속에 냄새가 잘 전달됩니다. 양망이 끝난 통발은 바로 미끼를 넣어 다시 투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데요. 앞에서 빨리 하는데 뒤에서 늦게 하면 일이 계속 밀리고, 뒤에서 빨리 하는데 앞에서 늦게 하면 뒤에 있는 분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좀처럼 문어 소식 없이 빈 통발들만 올라오는데요. (300여) 개의 통발을 끊임없이 당겨 올리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있어. 힘들어요. 문어라도 잡혀 올라오면 힘이 나련만 비어있는 통발에 한층 더 지치는 기분인데요. 안 올라오면 좀 힘들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좀 짜증도 나고. 일단 좀 잡혀야 재밌는데 안 잡히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잡히면 다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그냥 돈이 안 되니까.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순 없죠. 다음 어장으로 이동을 해 다시 양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발. 이번엔 문어 한 마리가 보입니다. 크기도 제법 실해 보이는데요. 기다리던 문어의 등장이 반갑기만 합니다. 그냥 문어입니다. 너무 타다. 아이고, 한참 기다렸는데 이제서 올라오네. 마중물이 된 듯 연속해서 문어가 올라오는데요. 만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면 치레는 하게 된 것 같네요. 일주일 만에 걷어올린 300여 개의 통발. 기대만큼 많은 문어를 잡지는 못했지만 기분 좋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없었어도 그래도 맛 좀 잡아서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통발을 바다로 던지며 투망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계속 돌아가면서 다음 거 바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더 많은 문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어잡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통발 조업과 연승잡이입니다. 새벽녘에 해 뜰 때 문어가 가장 잘 물어요. 이른 새벽 바다로 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조금 나가라고. 여기서부터 가면 안 돼요? 점 찍어둔 어장은 이미 다른 배가 선점한 상태. 하는 수 없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자리 없네.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한가 봐요. 치열해. 왜 그렇게 치열해요? 나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문어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에서는 문어를 연승 조업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어장으로 이동하자마자 서둘러 낚싯줄을 던져 넣습니다. 하나의 낚싯줄에 미끼와 갈고리가 달린 어구로 문어를 잡는 연승잡이. 인조 가재입니다, 인조 가재 미끼. 문어 미끼인데요. 옛날에는 저 돼지비계, 생미끼를 주로 쓰다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인조 모형으로 해서 가짜 미끼를 주로 쓰고요. 네. 여기서는 지갈이라 그럽니다, 지갈이. 가재 모양의 인조 미끼에 갈고리 모양의 바늘이 달려있는 지가리. 보통 40여 개의 지가리를 던져 조업을 한답니다. 던지고 나면 막대를 이용해 줄을 쳐주는데요. 줄이 엉키지 말고 잘 풀리라고. 문어가 다닐 만한 길목에 미끼를 던져놓고 부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바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끌고 가요. 네, 끌고 가죠. 여기가 문어예요. 저 녀석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탁 덮치는 거예요. 완전 순식간에 덮칩니다. 바위 지대 근처에 미끼를 던져 넣어 문어를 유혹해 낚아 올리는 연승잡이. 아무리 큰 문어라도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데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인도 하고. 미끼를 던져놓고 나면 이제 다시 처음 뿌려놓은 곳으로 돌아가 입질이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부표 하나를 건져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동하며 확인하는 작업. 신호가 온 걸까요? 부표를 확인해 본 후 줄을 당겨 보는데요. 문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는 600g 미달이기 때문에 방생합니다. 더 커서 잡혀 죽어라. 문어 잡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물이 많이 가면 푹 잠겨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돌에 걸렸거나 문어가 잡혔거나. 부표의 움직임으로 입질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부표를 들어 무게를 확인해 보면 문어 포획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이번엔 제법 묵직한 녀석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 그랬다. 아니 나올 상황이 아닌데 뭐가 걸려가지고 땡길 때는 마음이 어땠었는데요? 설레죠, 설레. 문어 대신 커다란 해초가 걸려든 상황.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죠.
제발 문어 이게 큰 문어 나와라. 얍. 주문이 통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갖고 부표를 당겨 올려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엔 문어가 걸린 걸까요? 바다 깊은 속에서부터 존재감을 뽐내는 녀석.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어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더 반가운데요. 다시 기대감을 갖고 줄을 당겨봅니다. 연속으로 걸려든 문어. 빈손으로 돌아갈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지는데요. 600g 이상의 문어만 조업이 허가돼 있다 보니 문어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요 녀석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 1kg 되겠어요. 내외에는 다리가 하나 없네요. 아, 예. 서로 이제 싸움한 거예요. 실제로 문어가 다른 문어를 먹고 있는 거를 같이 두세 마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부시성 이 아내들이 강해요. 연속 2마리를 낳고 난 후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을 해보는데요. 제발. 그런데 줄을 당기는 중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뚜둑 소리가 났다, 뚜둑. 왜요? 아이씨. 왜? 바늘 하나가 빠졌어. 이제 바늘 몇 개 안 달렸어. 꽂힌 게 몇 개 없어. 실망도 잠시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 보는데요. 묵직한 무게의 문어가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됐어. 오늘 촬영 됐어. 자, 여자. 어우. 야, 얼굴 들어라. 한 10kg 정도 되겠어요, 10kg. 작은 문어들 사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녀석이네요. 도망가요. 도망가지 마, 널로. 양은 많지 않지만 수확이 있었던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그 젊은 사람들이 문어 잡는 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바다, 다시 무트로 돌아갑니다. 동해 바다에서 낚아올린 문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법이 있다는데요. 이거 좀 맛있게 썰어가지고 내가 내드려라. 문어는 크기에 따라 맛도 가격도 달라진다는데요. 이 자체가 원래 하면은 작은 게 더 비싸요. 더 조금 좀 구하기가 조금 힘들죠? 쫄깃하게 삶아낸 문어를 먹기 좋게 썰어주면 문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문어 숙회가 완성됩니다. 초고추장이나 기름장에 콕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나무에서 직접 잡아 올려주셔가지고 삶아서 해주신 그 기억 때문에 문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문어 스틱에는 진짜 그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런 맛 나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맛과 영양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요. 건강식 하면 빠질 수 없는 장어와 함께 먹는 방법이랍니다. 장어 문어 둘치기.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따로따로 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장어와 채소를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볶아낸 후 데쳐낸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주면 장어 문어 두루치기 완성입니다. 담백한 장어와 쫄깃한 문어의 만남인데요. 시원한 맛을 내는 채소와 함께 문어를 넣어 끓여낸 문어 연포탕까지 문어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낙지로 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장어 문어 둘치기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으세요. 맛있어 보이네.
먹기 좋은 크기로 문어를 자른 다음 잘 섞어주는데요. 장어랑 문어랑 같이 곁들였어? 장어와 문어의 조합 어떤가요? 홍어 삼합이 있듯이 문어랑 또 장어랑 이게 엄청 잘 어울리고 감칠맛이 있고 진짜 맛있네요. 장어에 문어에 이 뭐 최고 환상의 조합 아니에요. 올여름 맛, 봄이 맛, 여름아 가라. 부산광역시의 한 공장. 대량의 문어를 가공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문어를 맛볼 수 있도록 생산 판매하고 있답니다. 국내산 자숙문어입니다. 겉에서부터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 자숙문어. 하루 작업하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작업량은 1,500kg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문어를 즐길 수 있도록 가공 생산하고 있는 자숙문어.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문어 가공의 첫 단계는 손질입니다. 냉동 상태로 들어온 문어를 해동시킨 후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국산 문어고요. 배에서 잡힌 대로 그대로 이제 동결이 된 상태로 저희한테 입고가 되면 내장 제거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문어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 한 마리씩 손으로 일일이 내장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에가 내적을 안 하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생선 내장 제거 안 하면은 냄새 나듯이 좀 그렇겠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이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드는데요. 얼려놨다 해동시킨 문어로 하는 작업. 손가락이 시리고 아픈 경우도 많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손가락 아파요. 내장 손질이 끝난 문어는 세척 단계를 거치는데요. 보시다시피 문어에서는 찐이 나오니까 찐하고 빨판 사이에 있는 때들 제거하려고. 문어의 빨판에 남아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꼭 필요한 세척 단계. 문어를 넣고 1차 세척에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200kg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작업은 한 100kg 내외로 움직입니다. 1차 세척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번엔 사람의 손을 이용한 2차 세척에 들어갑니다. 기계에서 다 안 씻기는 걸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문어의 빨판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사람의 손으로 씻어내는데요. 하나하나 다 씻어야 돼. 손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밖에 없어. 꼼꼼하게 세척해주면 안쪽에 끼어있던 이물질까지 제거가 된다는데요. 깔끔하게 세척된 문어. 2차 세척 전후 확실히 달라졌네요. 2차 세척을 한 후에는 문어를 크기별로 나눠 분류해 줍니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크기별로 삶는 시간이 다 달라요. 크기에 따라 익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는군요. 1.5톤 분량의 문어를 일일이 한 마리씩 손질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작업자들의 손은 더욱 바쁘게 움직입니다.
2차 세척까지 끝나고 난 후 깔끔해진 문어는 약 100도씨의 물에 삶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 번에 삶는 양은 약 100kg. 끊임없이 저어주며 문어를 익혀주는데요. 계속 문어를 저어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고기가 잘 펴져서 골고루 잘 익으라고 지금 고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99도의 온도에 맞춰 끊임없이 문어를 익혀내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문어가 다 익을 때까지 저어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 덥지 않으세요? 매일해서 안 덥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싸워가며 반복되는 작업. 문어가 다 익고 나면 식혀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가운 물에 넣어 1차로 식혀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적당히 잘 삶아졌는지 확인 절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잘 삶아졌어요? 네. 문어 중에 제일 두꺼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까지 익은 느낌을 가지고 익힌 정도를 확인합니다. 한 차례 차가운 물로 식히는 과정을 거친 문어는 이번엔 얼음물에 담고 한 번 더 식혀주는데요. 이 과정을 꼭 거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음에 넣으면 고기가 더 쫄깃쫄깃해지고 색감도 더 밝게 나옵니다. 아, 쫄깃한 식감이 눈으로도 느껴지는군요. 차갑게 식혀낸 문어는 물기를 제거한 후 포장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어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해준 후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건 안 나올 것 같이 생긴 문어가 삶아서 나오는 거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은 크기의 문어는 통째로 모양을 잡아 포장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포장된 문어는 마트와 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문어는 어느 정도 크기가 맛있나요? 1kg대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커도 질기고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좀 맛있고 다 맛있어요. 크기가 큰 문어는 포장 전 다리를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크기별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초밥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어 초밥용으로. 자른 문어 다리는 맛있는 문어 초밥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깨끗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소비자들께서 맛있게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